게시판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 주십시오. 그 글을 보는 순간 노인정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는 기침을 했죠. 기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괜히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급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일어나서 나갔죠. 한 분은 창밖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늘만 보고 있었어요. 다른 분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전화가 온 것도 아닌데요. 한 분이 게시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종이 끝을 살짝 만졌어요. 그러다가 뒤를 돌아봤죠. 그리고 바로 손을 뗐습니다. 아무도 그 종이를 떼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할지, 아니, 누구 편을 들지 몰랐거든요. 저는 그때 느꼈던 생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순자 할머니 통장에서 300만 원이 사라진 이후 노인정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요.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그 뒤로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그때는 정의로워 보였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순자 할머니 통장을 확인하자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고마웠어요. 드디어 누군가 제대로 말하는구나.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 힘을 가지는 방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철수 할아버지는 변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그걸 필요로 했을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노인정에 갔습니다. 문을 열자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죠. 아침 9시도 안 됐는데 벌써 10명쯤 와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다들 게시판 근처에 서 있었거든요. 저도 다가갔습니다. 게시판에는 어제 그 종이가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 주십시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누가 저런 걸 붙였대요.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죠. 그때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걸 지금 꼭 알아야 하나요? 그 말에 분위기가 확 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괜히 건드리지 맙시다. 다른 사람들은 불편한 얼굴로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한 분이 말했죠. 철수 씨는 알고 계시겠지. 그 말이 나오자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철수 씨한테 물어봐야죠. 철수 씨가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우리는 이미 이 노인정의 중심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걸요. 철수 할아버지는 원래 조용했어요. 인사하면 고개만 끄덕이던 분이었죠. 제가 이 노인정에 처음 왔을 때 이미 계셨습니다. 그때는 구석에 앉아서 신문만 보셨어요. 말도 별로 안 하셨죠? 그런데 박기철 총무가 사라진 뒤부터 사람들은 그분을 질문이 아니라 답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우리가 보기 시작한 게 아니라 가려져 있던 게 드러난 겁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희철 씨는 이미 자수했는데 또 돈이 없어졌잖아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용기 있으시네. 제대로 말씀하시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하죠. 맞아요. 확인해야죠. 다들 철수 할아버지 편을 들었어요. 철수 할아버지가 또 말했죠. 그럼 통장 내역이라도 확인해 봅시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정의였을까요?
아니면 중심에 서기 위한 첫걸음이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때 우리는 철수 할아버지를 필요로 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철수 할아버지에 대한 느낌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어요. 누군가 나서서 일을 정리해 주니까 편했죠. 하지만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갈까요? 철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죠. 오늘은 산책 가야겠어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말버릇이려니 했어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심 뭐 먹을까요? 중국집 어때요? 철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중국집 시켜요. 역시 정하는 거였죠. 그런데 점점 달라졌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정하면 다 그렇게 됐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분이 말했죠. 저는 오늘 중국 음식 말고 한식이 먹고 싶은데요. 철수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집이에요. 그 말에 그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날부터였어요. 물어보는 말이 사라진 게. 철수 할아버지의 자리는 작은 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노인정 청소 당번을 정할 때도 그랬어요. 누가 언제 청소할지 철수 할아버지가 정했죠. 이번 주는 순자 씨가 월요일 하세요. 김순자 할머니는 말이 많은 분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대답했습니다. 네. 다음 주는 영희 씨가 화요일 하세요. 박영희 할머니는 말이 적지만 한 번 말하면 끝까지 가는 분이었어요. 그분도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편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정해주면 편하거든요.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툴 일도 없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정해주니까 편했어요. 고맙기까지 했죠. 노인정 온도를 조절할 때도 그랬습니다. 더우면 철수 할아버지가 에어컨을 켰어요. 추우면 철수 할아버지가 난방을 틀었죠. 한 번은 한 분이 말했습니다. 좀 춥네요. 난방 좀 틀까요? 철수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지금 딱 좋아요. 그 말에 그분은 추워하면서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다들 자연스럽게 입이 닫혔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편함의 대가가 이런 건가? 철수 할아버지는 노인정에서 늘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 구석자리였어요. 거기가 제일 햇빛이 잘 들었죠. 한 번은 새로 오신 분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젊은 분이었어요. 60대 후반쯤 됐을까요? 노인정에 처음 오셔서 그 자리가 특별한지 모르셨던 거예요. 철수 할아버지가 노인정에 들어오셨습니다. 평소처럼 창가 쪽으로 걸어가시더니 그 모습을 보셨어요. 멈춰 서셨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기는 제 자리예요. 새로 오신 분이 깜짝 놀라셨어요. 아, 죄송해요. 몰랐어요. 바로 일어나서 다른 자리로 가셨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이상했습니다. 노인정에 정해진 자리가 있나요? 아무데나 앉으면 안 되나요? 그런데 아무도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철수 씨 자리잖아. 당연하지. 처음 오신 분이 모르셨나 봐. 그 말들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들 자연스럽게 비켜준 거예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박기철 총무 시절에도 큰 일이 있으면 철수 할아버지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땐 박기철이 총무였으니까 우리는 철수 할아버지를 몰랐습니다.
박기철이 사라지고 나서 가려져 있던 게 완전히 드러난 겁니다. 그 자리는 원래 있었고, 그날부터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게시판에 글이 붙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노인정에 사람들이 속속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오신 분들이 많았죠. 다들 게시판 글 때문에 궁금했던 것 같아요. 철수 할아버지도 오셨습니다. 평소보다 10분쯤 늦게 오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게시판을 쳐다보셨죠. 종이가 붙어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평소처럼 창가 자리로 가셨습니다. 앉아서 신문을 펴셨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노인정은 조용했습니다. 평소엔 시끄러울 정도로 떠들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다들 말이 없었죠. 철수 할아버지가 신문을 넘기는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그 소리가 노인정에 울렸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철수 씨, 철수 할아버지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하셨어요. 네, 어제 게시판에 글이 붙었던데요. 알아요. 그리고는 다시 신문을 보셨죠. 그 말로 대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뭐라도 더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는 공포가 아니라 눈치의 공포였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다들 점심을 먹기 시작했어요. 철수 할아버지도 드시더라고요. 여전히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게시판 글은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그날 오후였습니다. 한 분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분은 박영희 할머니였습니다. 노인정에 오신 지는 10년쯤 됐죠. 철수 씨, 철수 할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네, 영희 할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회비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철수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죠. 뭐가 궁금하신데요? 영희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비를 우리가 얼마나 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철수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요? 영희 할머니가 대답했죠. 확인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철수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이 노인정 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문제 있었나요? 그 말에 노인정이 조용해졌어요. 영희 할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철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으시네요. 그 말이 떨어지자 몇몇 분들이 동시에 물컵을 들었습니다. 마시지도 않으면서요. 영희 할머니가 말을 멈추셨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복잡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확인하고 싶다고 했을 뿐인데요. 그날 이후 노인정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둘로 나뉘기 시작했어요. 한쪽은 영희 할머니 편이었죠. 확인은 해야 한다는 쪽이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도 그쪽에 섰어요. 맞아요. 확인해야죠. 우리 돈인데 당연히 알아야죠. 다른 쪽은 철수 할아버지 편이었어요. 괜히 일을 만들지 말자는 쪽이었죠. 이춘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춘배 할아버지는 늘 분위기를 지키는 쪽이었어요. 철수 씨를 왜 못 믿나? 15년 동안 한 번도 문제 없었잖아. 저는 어느 쪽에도 서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해 보였거든요. 양쪽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영희 할머니 편에 섰던 한 분이 말했어요. 우리 돈인데 왜 확인 못해요? 철수 할아버지 편에 섰던 분이 대답했죠.
철수 씨를 못 믿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투명하게 하자는 거죠. 지금도 충분히 투명해요.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답답했습니다. 왜 확인하는 게 못 믿는 게 되는 걸까요? 그냥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박기철 총무가 사라지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누군가 나서주길 바랐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나섰어요. 우리는 고마워했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영희 할머니가 노인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영희 씨 어디 갔어요? 아는 사람이 대답했죠. 요즘 안 나온대요. 왜요? 몸이 안 좋다고 하던데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요. 건강하셨거든요. 그 뒤로 영희 할머니 편이었던 분들이 하나둘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들 이유가 있었죠. 바빠서요. 손주 봐야 해서요. 병원 다녀야 해서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노인정에 오는 게 불편해진 거예요. 철수 할아버지와 마주치는 게 불편했던 거죠. 어느 날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이 많이 줄었네요. 맞아요.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다들 바쁜가 봐요.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답답했어요. 바빠서가 아니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남아있는 것도 떠나는 것도 모두 불편하구나. 매일 노인정에 가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조용히 있을까요? 아니면 뭐라도 말할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생각이 멈추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죠. 영희 할머니한테 전화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힘내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다시 나오세요. 그러면 영희 할머니가 다시 불편해질 텐데요. 저는 결국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왜 아무 말도 못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노인정에 갔습니다. 사람이 더 줄어 있었어요. 10명도 안 됐죠. 철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창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저는 그분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도 선택해야 한다는 걸요. 이제는 중간에 있을 수 없다는 걸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박기철 총무가 사라지고 혼란스러울 때 누군가 중심에 서주길 바랐던 건 우리였어요. 그때는 고마웠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불편해요. 이게 우리 잘못일까요? 말하지 않은 사람도 이미 선택을 한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노인정에 가도 예전처럼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웃음은 있었지만 가벼운 웃음이 아니었어요. 억지 웃음 같았죠. 대화는 있었지만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철수 할아버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회비에 대해서도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장부에 대해서도 말씀이 없었죠. 게시판 글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노인정에 나오는 사람은 계속 줄어들었어요. 어느 날은 5명밖에 안 왔죠.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차 마시고 앉아 있다가 가는 게 전부였어요. 며칠 뒤였어요. 노인정 단체 문자에 메시지가 하나 왔죠.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다른 사람들 핸드폰도 울렸어요.
다 같이 문자를 확인했죠. 다음 주 회에 한번 합시다. 보낸 사람은 철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제부터는 대답하지 않는 사람부터 지목될 거라는 걸요.